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교육 정당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주영입니다. 예, 네, 우리 신남호 선생님. 저는 교육 칼럼을 좀 쓰고 있는 신남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마당 이래서 네. 소개를 했으니까 바로 오늘 교육과 정치 이야기마당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 정치 이야기마당 2는 2014년도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신옥주 교수님께서 국가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을 좀 수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신남우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읽으시고 꼼꼼하게 읽으시고 거기서 우리 교사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 또는 교육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토박보았습니다. 자, 그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 논문을 보시게 됐고 또 시작을 서론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한 2년 반쯤 전부터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칼럼을 좀 쓰다 보니까 예. 이제 정치와 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보다 보니까 이 신옥주 교수의 논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참여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지 네. 근거 있게 비판적인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발췌를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편은 이제 전학선 교수께서 쓰신 논문이 있는데, 요거 이제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이 잃어버린 참정권을 대변해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우선 서론 부분 그래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옥준 교수님의 이 논문을 접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서론 부분에서 한 개의 문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헌법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많죠. 이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교사들의 정치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한 3-4개 정도의 법률로 그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곳곳에서 교사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장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쓰면서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곳곳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교사들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규제의 사슬이 우리를 좀 조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통한 정치적 중립, 실현의 법적 구조도 또 이렇게 잘 살펴주셨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을 보는 관점을 해외도 유사하지만은 적어도 제복을 입은 시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본다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제복과 시민성을 결부시키지만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런 그 분리된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업과 시민은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퇴근한다면 시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퇴근해도 그냥 제복을 입은 것처럼 네. 네, 그렇게 간주해서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미국을 좀 볼까요? 네, 미국 네. 그리고 그 입법례를 각국의 입법례를 고찰해 주셨는데 네. 미국부터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죠.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역시 미국도 네. 정치 행위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 네. 금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39년에 네. 정치 행위의 네, 행위 중에서 유해한, 네. 적어도 교육적으로 좀 위태롭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그 개정 법률인 1940년 해치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 연방의회가 네.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예산을 국가에서 쓰고 있으면은 네. 공무원과 교사들에 네. 대해서 정치 활동은 좀 규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해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 그렇죠. 예. 이제 법원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이외에 네. 정당 등록을 권유하는 데 참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네.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 외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네. 실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는 정당 등록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봐야 되나? 맞아요.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네, 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네. 1993년에 해치법 개정안이 나왔고 네. 이제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개정안이? 그렇죠. 그럼 뭐 그동안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전하게 만든 것은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 22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로부터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고 네. 후보자의 선거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선거 지원 활동까지 그렇죠. 이제 보장을 받았다. 네. 네. 자, 이런 걸 봐도 우리보다는 좀 나가 있네요. 나가 있죠. 많이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발전. 네. 또한 선거 전의 쟁점이 수업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때 네. 그때는 당파적인 성향을 벗어난 방법으로 네. 당파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네.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보다는 금지보다는 네. 규제를 벗어나서 좀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항목이에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정치적인 활동이 학교 내에서 금지되는 것이 물론 일반적이긴 해요. 네. 미국도. 네, 미국도 이제 그렇다. 네. 대부분의 주들은 교사의 선거 운동이 네. 그 교사의 책무를 저해하게 되면 네. 공직에 입후보하기 전에 휴직을 하든가. 그럼 휴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는 사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일정 범위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했다가 선거 기간 끝나면은 그렇죠. 다시 또 복직하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상당히 그것도 우리보다 많이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독일이 더 많이 발전돼 있죠. 그렇죠. 네, 독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여기 논문에서 나와 있는지요? 네.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네.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일반 법은 없다. 없다. 네. 이거는 자유롭네요. 네. 일단은 자유로워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네. 네. 미국보다 훨씬 네. 포용적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연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자제, 네. 좀 이렇게 네. 절제. 매시공, 절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절제는 이렇게 부탁하지만 뭐 했다고 해서 처벌은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독일은 역시 미국보다는 좀 더 교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의 중립성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상의 충성 의무로부터 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네. 즉 교사의 교육적이고 충성의 긍정의 의무감을 네. 믿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방헌법재판소가 학교 교육을 위한 중립성 원칙은 네. 특정한 정치적, 이념적 네. 혹은 세계관적 입장에서 네. 공무원의 의도적인 영향력의 행사 네. 또는 선동이 있는 경우에만 침해된다. 네. 그때는 제한하거나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학교 그건 내에 당연하죠,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공공성을 해칠 경우에는 그럼 그렇겠죠. 공공성 해치는 건 당연히 또 교원의 품위를 해쳐도 그죠? 그건 그렇죠. 조심해야죠. 맞아요. 대부분의 학교 내에서와 수업 중에 정치적 활동과 정당의 징표를 네. 직무 중에 폐용하는 것은 물론 금지한다. 그러니까 정당 가입도 되고 네. 정당 활동도 하지만 네. 그걸 수업 중에 폐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참 옳은 말 같아요, 그죠? 어떻게 뭐 우리가 그 정당 그거 폐용하고 수업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주의 학교 법이나 네. 직무 명령에서 교사의 중립성은 중립성.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네. 다만 이제 하부 단위에서 각 주의 학교법이나 직무 명령에서 교사는 좀 중립성을 지켜 주십사 하는 규정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목적은 학생과 교육권자인 학부모의 권리를 위한 것으로서 네. 교사가 특히 종교, 신앙, 정치적 신조, 사상 등 민감한 부분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치뿐만 아니라 네. 종교, 그죠? 네. 신앙, 사상까지도 다 포괄해서 네. 교사의 중립성 이제 그 교사의 중립성을 교사의 전문성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문성을 많이 신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헤센주, 독일의 한 주죠. 네. 헤센주의 학교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3조 1항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에 법이 또 있죠. 네. 교원은 학교와 수업 중에 정치적, 종교적, 세계관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네. 수습 중인 교사에게는 공적인 이해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신청에 의해서 관할청이 의복, 상징 또는 다른 징표의 폐용이나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또 그런 또 히센주는 좀 더. 네. 특히 이제 독일은 벌써 한 15년쯤 전에 뉴스위크지에서 네. 교사 교육을 잘하는 나라로 이제 독일을 꼽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보니까는 교생 실습이 2년. 2년. 네. 그리고 적어도 25번 정도의 장학사와 현장의 교육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면담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주고 네. 그다음에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교사 교육이 길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항도 두어서 가능한 한 규제하기보다는 좀 허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김누리 교수가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들으면서 약간 좀 속으로 좀 뭔가 허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바로 이렇게 독일 사회에서 네. 독일 교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 네.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발전됐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교육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전에 바로 이런 걸 받아들여야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김두리 교수께서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차원에서 네. 또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또 문화 비교를 통해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교육 정책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화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는 좀, 네. 프랑스 말씀해 주시죠. 프랑스에 네. 대해서도 보니까 짚어놨는데. 네, 프랑스는 또 독일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거기 내려가서 30번으로 된 거를 잠깐 보실 수 네. 있겠어요? 프랑스 공무원은 수행 중인 네.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한다고 이해됩니다. 네. 네. 공무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의해서 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지만 아,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는 당연히 그 정도는 네. 준수를 해야 준수해야 되겠죠. 된다. 네. 그런 요구군. 그렇죠. 프랑스의 교원들은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네. 매우 활발한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는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이 네.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며 정당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다. 네. 네. 지금 우리 한국은 후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후원 못하고. 후원. 지금 그 강민정 의원은 우리 교사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나갔는데, 교사 대표 나갔는데, 네. 교사들이 후원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이제 선생님도 그러하시고 저도 이제 교직은 좀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 조금씩 저도 10,000원씩 그래요. 후원하고 있죠. 예. 네. 고마운 일입니다. 네, 네. 저도 후원금 네. 좋죠. 가입했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프랑스 부분은 또 이따가 전학선 교수 네. 때 이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옥주 교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일본을 조금 한 번 더 보고요. 일본 쪽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신옥주 교수님 논문 중에서 일본에 네. 대한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일본은 저희들이 앞으로 쭉 나가기보다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있거나 비슷한 네.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법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36조의 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네. 후보자 추천, 후원단체 결성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우리가 쓸데없이 일본 걸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전반적으로 좀 읽혀져요. 네. 네.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다고요. 네, 그렇죠. 어떤 점이 나은지. 네. 최고재판소,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한 공무원이 네. 휴일에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일본 공산당. 예. 아, 일간 기관지를 자택 부근에 멘션해서 네. 배포를 했어요. 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네. 국가공무원법 인사원 규칙의 정치활동 금지에 반한다고 해서 2005년 3월에 네. 체포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이거 뭐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네. 예. 이 인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도에 네. 설립된 일본의 독립 하부이제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총괄 기관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근무 시간 외까지 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견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일본 그 판결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1심과는 달리 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재판소는 관련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네. 행위가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좀 애매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예. 네.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은 의무 교육 학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네. 교육공무원 특별법이며 이를 통상 교육입법이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보면은 교육공무원 특별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치 행위 제한은 이 동법, 교육입법과 같은 이런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 행위 제한은 법제 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신옥주 교수의 의견인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인데 충분히 앞서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다음에 이제 일본을 한 번만 조금만 더 보고요. 44번에 있는 것처럼. 44번. 네. 인사원 규칙 제2항에 따라 직원은 공선에 의한 공적 선거에 의한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항에서는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임원, 정치적 지도자, 기타 이들과 유사한 역할을 지닌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또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그렇게 그죠? 큰 차이는 안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할 건 없겠네요, 별로. 네. 그다음에 이제 소결 신옥주 교수의 어떤 종합적인 소결은 어떻게 냈지? 소결을 보시면은 이제 독일 프랑스형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특별한 기본권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공무원은 직무 이외에는 시민이며 당연히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다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도가 요구되는 것에 그친다. 연방 차원에서 교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된 특성입니다. 그 이제 독일 프랑스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형. 미국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오랫동안 제한되었으나 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80년대에 이르러서 판례를 통해서 완화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 해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동법에서는 금지 행위로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또는 정치 헌금을 강제하는 행위, 공무원이 업무 관련 사업체에 정치적 권유를 한다거나 압박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그래도 좀 느리긴 했지만은 교사의 교육권이 판례를 통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공무원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립학교. 우리는 사립학교도 똑같이 준용. 안타깝죠.
그 다음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역시 판례에서도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네. 우리가 가장 지금 정치적 자유가 억압돼 있는 그죠? 그런 이 나라고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한 방 정도 앞서 나가 있다고 보겠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미국은 한 10걸음 그다음 30년 동안 그죠? 네. 나아졌으니까 그렇죠. 뭐 독일 프랑스는 정말 아주 현격하게 앞에 나가 있네요. 네. 100걸음은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언제나 이거 독일 프랑스 영을 따라가죠? 글쎄 말이죠. 근데 좀 이따가 프랑스를 보시면은 더더욱더 어떤 즐거운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워낙 꼼꼼히 설명하시다 보니까 통화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결론 정리해 주시고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요 몇 개 나라 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인 비교 능력에 의해서 시사점을 좀 더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일반 시민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늘 좀 염두에 두면서 제도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당국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좀 더 앞으로 꾸준히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도 거의 모르지만 교사들도 거의 몰라요. 맞지? 예. 좀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냥 기루다 소문으로만 조금씩 들었지. 맞습니다. 많은 몰라서 네. 좀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알기부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신옥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신옥주 교수님 논문을 이게 잘 품어주신 우리 신남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